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손흥민 역시 17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보낸 모양입니다. 손흥민 이모가 또 새해를 맞아서 첫 SNS 게시물로 손흥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손흥민이 조카들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손흥민 앞에서만 딸들이 말을 잘 듣는다면서 손흥민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유럽 생활을 하느라 이 시기에는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리그에만 집중하느라 가장 열심히 운동할 때가 지금이었을 겁니다. 현재 MLS가 춘추제로 운영이 되면서 잠시나마 이런 힐링을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2017-2018 시즌부터는 MLS도 유럽 리그를 따라서 7월에 리그를 시작해서 다음에 5월에 종료되는 추춘제를 실행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12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는 또 겨울방학처럼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손흥민이 계속 새해를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미국 MLS 사무국에서는 지난 2025 시즌을 돌아보면서 각 팀의 성과를 평가해서 기대치 대비 점수를 평가했는데요. 손흥민이 합류한 LAFC는 이 평가에서 기대치를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자꾸 미국에서 손흥민을 보면서 올리베 지루와 비교할까 궁금했는데 이 글을 보니까 명확해지더라고요. 지루는 2024년 5월에 LAFC로 이적을 해서 2025년 7월에 모국인 프랑스 리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루가 떠나고 손흥민이 온 거죠. 그래서 계속 미국 언론들이 손흥민은 지루와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계속 비교하면서도 손흥민을 극찬했던 거였습니다. MLS 사무국의 평가에서도 그게 드러납니다. LAFC의 2025년은 뚜렷한 두 개의 시즌으로 구별된다. 시즌 1은 올리베 지루의 시대였다. 당시 체룬둘로 감독은 프랑스의 전설적인 공격수 지루를 라인업에 넣으려고 했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 시기에 또 다른 특이한 점은 LAFC가 세 번째 지정 선수 자리를 계속 교체했다는 것이다. 한때 튀르키 국가대표 챈기즈 윈데르가 있었고 그가 방출된 이후에 자바이로 딜로순이 아주 짧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 잠시 공백기를 거친 후 8월 초 손흥민의 합류로 LAFC의 시즌2가 시작됐다. 손흥민과 부한가는 즉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다. 연말이 되자 그들은 리그에서 명실상부 손에 꼽히는 탑3 팀들 중에 하나가 됐다. LAFC는 MLS 역사상 최고의 명경기로 꼽히고 있는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전에서 밴쿠버를 이겼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라면서 손흥민 전후로 LAFC가 180도를 바뀌었다면서 후반기의 강력함 때문에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기대치를 충족시켰다고 분석한 겁니다. 보통 팀 스포츠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인데요. 손흥민을 보면 이 말이 좀 틀린 것도 같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가 LAFC에 오면서 LAFC가 점점 위대한 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는 최근 미국 매체의 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스포츠 전 매체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는 MLS의 선수협회에 가입된 500명 이상의 현역 선수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손흥민의 LAFC가 MLS 선수들이 꼽은 가장 뛰고 싶은 클럽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연히 미국 언론들의 평가도 의미가 있지만 이건 직접 함께 경기를 뛰는 MLS 현역 선수들이 솔직하게 한 답변이라 더 의미가 있죠. 이 매체도 깜짝 놀랐다는 듯이 인터 마이애미는 MLS의 자유계약 선수들이나 리그에 진출할 다른 유망주들에게 꽤나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건 이미 입증됐다. 하지만 이번에 MLS 선수협회 여론조사의 가장 매력적인 클럽 순위에는 들지 못했다. 대신 손흥민을 영입한 LAFC가 1위를 차지했다. 2025년에 크게 성장한 샌디에고가 2위,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내슈빌이 3위에 올랐다면서 손흥민이 있는 LAFC가 메시의 마이애미를 꺾고 선수들의 워너비 클럽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건데 손흥민이 8월에 합류하고 치른 정규 시즌 경기는 딱 10경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난 팀은 9개밖에 안 돼요. 네. MLS의 전체 팀은 동부와 서부 각 15개씩 총 30개나 되는데 손흥민을 만난 건 그 중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손흥민이 이끄는 LAFC의 변화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실제 지난 9월에 있었던 LAFC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이미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이 방송에서는
MLS 신인왕 출신이자 미국의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모리스 에두가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애플TV와 폭스스포츠에서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MLS 소식에 가장 민감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모리스 에두는 손흥민이 합류한 LAFC에 대해서 실제 선수들 사이에서 매우 뜨거운 화제라면서 그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뒤로 LAFC의 분위기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서부 컨퍼런스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화제예요. 선수들은 LAFC를 보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과 부안가의 조합은 사기라고 하면서 헛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본 LAFC의 모습은 그 자세한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매우 밝고 긍정적으로 보인다. 특히 손흥민과 부안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런 분위기면 어떤 팀이든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맞는 말이에요. 라면서 현역 선수들이 LAFC를 부러워한다고 몇 달 전에 이미 밝혔습니다. 그 결과가 연말에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공개됐을 뿐입니다. 2026년에는 아메리칸 트래블에 도전하는 LAFC에게 매우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이 있는 공격진은 매우 강력하지만 중원이나 수비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당연히 전력 강화에 큰 플러스 요소입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한 시상식에서 LAFC가 베스트 클럽 브랜딩이라는 상을 수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글로브 사커 어워즈라는 곳에서 준 상인데 사실 여기서 미국 MLS 팀에게 상을 준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래 주로 유럽 선수들을 위주로 상을 줬고 이 시상식을 만든 게 중동의 오일머니이기 때문에 중동 팀들 정도까지만 상을 줬습니다. 심지어 메시가 합류한 인터 마이애미도 이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에 LAFC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확 좋아지면서 베스트 클럽 브랜딩이라는 상을 최초로 수상하게 된 겁니다. 2026 시즌 영입이 기대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손흥민의 인맥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유럽 리그들은 이제 막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려서 본격적인 스카우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내 매체가 단독이라면서 보도한 기사를 보면 손흥민에게는 3장의 선수 추천권이 있어서 영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이 쉬는 시간 동안 이미 몇몇 동료들과 접촉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손흥민이 직접 선수들을 만날 기회는 지난 토트넘 방문 때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문자나 전화로 연락했을 수도 있지만 런던을 방문한 김에 직접 만나는 편이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기존 토트넘 동료들 말고 또 누굴 만났을지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기사에서는 젊은 수비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벤 데이비스는 아닐 거잖아요. 토트넘에서 LAFC로 올 만한 젊은 수비수는 어쩌면 드라구신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부상에서 회복한 드라구신은 감격적인 복귀전을 치르긴 했지만 막상 현재 토트넘 센터백 라인은 너무 단단합니다. 반더벤과 로메로가 무조건 붙박이 주전이고 3순위로 단소가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드라구신의 입지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덩치가 크고 수염이 있어서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드라구신은 2002년생으로 아직 만 23살입니다. 드라구신이 설마 MLS 오면 든든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좀 영입하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